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일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부팀장님. 팀노바를 최근에 알게 되어 구독하고 있는 이준호 25살 남백수입니다. 보석 같은 각종 유튜브 영상들 정말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바쁘실 테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제 고민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를 올해 2월에 졸업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일단 이 밑에 되게 장문이라서 제가 이렇게 화면을 좀 멈춰 놓을 테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정지를 하셔서 한번 여기까지 읽어 주시고, 잠시만요.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요렇게 읽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장을 제가 한번 쫙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 두 번 이렇게 여기서 멈춰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이버 대학교를 가셨는데 이제 사이버 정보보안학과 이쪽으로 이제 전과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학과 공부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서 다 이제 포기하고 막 이러다가, 그리고 졸업을 하고 학점을 2.8로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책을 접하셨대요. 그러니까 접하고 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개발하는 게 좋겠다 하다가 팀노바 채널을 우연히 유튜브에서 봤대요. 근데 그 이제 준호님이 생각하시는 사상과 이제 그 팀노바의 철학이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 책을 다 읽고 나니까, 그리고 팀노바 스타일에 많이 공감을 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까지예요, 위에까지가. 그런데 아직,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허리 때문에 4급 공입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부분부터 읽으면 이제 사연의 본격적인 배경 설명이고요. 위는 그거 보고 이제 밑에는 이제 실제 사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는 정보처리 기사 필기를 따놓은 상태이고 허리 때문에 4급 공입 판정이고요. 실기 공부 중입니다. 어차피 개발자가 되고 싶으니 공부를 해서 IT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4급이시면은 그냥 공익으로 바로 가시는 것보다 IT 쪽에 계신 분들은 경력 쌓으면서 그래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 산업기능요원이 좋죠. 그래서 생각해둔 최적의 시나리오는 팀노바 수료, IT 산업기능요원 도전, 이 루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국비지원 교육을 받아 취업, 돈 모아서 팀노바 입성 및 수료, IT 산업기능요원 커리어 시작, 이게 첫 번째 계획이고, 또는 알바로 돈 벌기, 그리고 독학, 그리고 팀노바 입성 및 수료, 그리고 IT 산업기능요원으로 커리어 시작, 이 루트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떤 길을 추천하시나요? 둘 중에 추천을 한다면은 뭐가 더 나을지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본인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이에요. 국비지원에 갔는데 강사를 좀 잘 만난 거야. 그러니까 국비지원이라고 모두 별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다닌 국비지원 다 별로였어가지고,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다 별로고 오히려 대학 교수들이 더 나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 대학 교수들조차도 사실 무책임 한 사람도 많았어요. 저가 다닌 학교는. 그래가지고 좀 별로였던 기억이 좀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도 많아서 나중에 내가 그 얘기는 썰로 풀어드릴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업을 하는 교수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좀 알면서 보면은 보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초보자들은 그런 거 몰라. 그리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자기 성적이 그냥 A+ 나오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성적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대학 졸업하면서부터는 내가 실무 능력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IT 쪽은. 4.5점 만점인데 코딩 못하면 아무도 안 써요. 그런 친구들 그렇게 안 좋아할 거야. 고연봉은 절대 힘들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국비지원이다, 운이 좋다면, 또는 본인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다면 국비지원 나오셔서도
뭐 취업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연봉 평균 자체가 국비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잘 가면 어쩌다 잘 가면 3천대고 아니면은 보통은 이제 2천대 중반 정도 일반적으로 받는 신입들 초봉 정도 초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최저 시급을 하면 2천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바닥에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저 시급이 올라서 옛날엔 1800, 1600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니까 2200인가 2100인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2300, 400 사이가 잘 가면 5, 600 정도 수준까지 중소기업 기준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취업해가지고 2600에서 뭐 1년에 한 1000만원씩 모은다고 하면 한 2년 모으고 경력이 2년 쌓이고 그렇게 하셔서 오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1번 첫 번째 계획도 그렇게까지 나쁜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알바로 돈 벌기 앤 독학. 일단은 알바 자체 일단 한번 기간을 한번 산정해보면 국비지원 교육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이죠. 그 만약에 좀 4개월로 작게 잡고 취업을 한 200에 했다고 칩시다. 2100, 2200에 그럼 2200에서 1년에 1200 쓰고 1000만원 모았어. 그런 식으로 하고 하면은 이제 2년 모으고 그리고 4개월 투자하고 2년 모으면은 그러면은 2년 4개월이죠. 팀노바 올 때가 2년 4개월 뒤에 온다. 그래서 팀노바에서 1년 반 정도를 투자를 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한 4년 뒤겠네. 4년 뒤쯤에 산업기능요원 프리패스로 다 한다고 치면요. 그렇게 한다는 건데 4년 뒤에 그렇게 할 때 나쁘진 않은데. 그리고 알바로 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알바로 돈 벌기 하고 독학을 한다. 독학을 병행하실 수가 있다면 이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팀노바 와서 알바로 뭐 돈을 모은다고 하면 뭐 1년에 한 이것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알바를 풀타임으로 하면 150만원 버나요? 그러면 150만원 아니 130만원 정도 벌까? 그럼 거기서 좀 독하게 모으면은 한 달에 80만원씩 모은다 치고 그러면은 80만원 곱하기 한 10개월 하면 800만원 1년이면은 한 1000만원 되겠네요. 그 정도 되나? 제가 알바를 한 지가 제 옛날 기준, 제 어렸을 때는 알바 기준으로 하면 지금 그렇게 계산해봤는데 그것보다 조금 많이 받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모은다면 1년 한 반 정도 모았어. 그렇게 하고 팀노바 왔어. 그래서 3년이죠. 여기까지 3년. 이거는 4년. 근데 여기의 장점은 경력이 2년 있다는 거.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4년 반인가 걸리고 이게 지금 3년에 가는 건데 지금 두 개의 시나리오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경력이 있는 게 유리하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진짜 괜찮은 회사는 경력만으로는 힘들어요, 사실. 근데 국비지원을 와서 취업을 해가지고 습관이 조금 안 좋게 잡히면 고치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좀 좋은 습관이 들면 좋은데 거의 한 열이면 한 8, 9은 좋은 습관이 거의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미건조하게 개발을 하는 개발자들이 많거든요. 현업 개발자 중에서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이렇게 멍하니 그렇게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면은 이 방법도 나름대로 괜찮은데 시간이 한 1년가량 더 든다. 하지만 그 좀 경력이 있어서 좀 경력 버프를 받을 수 있다가 이게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앞에 이렇게 돈을 모으는 시간이 이런 게 또 이렇게 경력이 있으니까 또 뭐 괜찮게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두 번째 거는 돈 벌기랑 독학인데 이 독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때 또 습관이 잘못 잡히면 이렇게 국비지원이 똑같거든요. 팀노바는 사실 백지화된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팀노바 스타일이 있고 막 어떤 팀노바 맨 처음 만들었을 때 막 그랬었거든요. 막 사람들이 아 너네는 뭔데 국비지원도 5일 하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면서 뭐 그렇게 하면 실력이 늘 수가 있냐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근데 결과만 봤을 때는 너무 잘하거든. 그런데도 막 이렇게 막 따지고 그랬었거든. 그럼 딴 데 가시라고 국비지원 가시라고 제가 그랬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팀노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팀노바는 기존 교육에 가진 문제점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주입식적인 방법, 그런 것들도 이게 통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틀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좀 습관 잘못 들어서 오는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친구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코딩도 뭐 선행 안 해도 전혀 상관없고, 그냥 와서 열심히 할 마음만 있으면 하는 거죠. 좀 힘들어도 버틸 줄 알고 이런 친구를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한다면은 후반부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좀 그게 아니라면 뭐 위에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천천히 가도 되면 위에 거, 좀 나는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근데 저희가 이렇게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 병역특례를 구직시킨 게 3년 전, 4년 전에 구직시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지금 병특 똑같은 4급이었어요. 똑같이 그거 할 때는 한 2000대 중반, 2000대 후반 하다가 제대하고 4000대 초중반, 요렇게 지금 그 벌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병특으로. 지금은 이제 제대하고 바로 한 4000대를 올렸죠. 경력 지금은 2년 넘었을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런 친구도 있었고, 한 2년 전이구나, 거의 그게. 그런 친구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 이런 경험도 있었고, 이런 시나리오 했을 때 위에 거는 일단은 팀노바를 오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AS는 해주겠지만, 아마 이렇게 앞에 2년 동안의 경력에서 뭔가 이렇게 잘못되면은 저희가 많이 힘들어 할 수가 있어요, 좀. 그래서 그거는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렇게 둘 중에 그냥 끌리는 거 하세요. 밑에 게 좀 더 빠르고 위에 게 조금 더 시간은 걸리지만 경력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결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걸 더 원하시냐. 그래서 근데 팀노바 졸업생 기준으로는 어설픈 경력 2년차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어서, 빨리 할 거면 아래쪽,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거면 위쪽,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둘 다 별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끌리는 거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나쁜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국비지원 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분야, 어떤 언어를 배워야 취업해서 팀노바로 가기 위한 시간을 절약하는 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까요? 아무거나 하세요. 아니 진짜 막 되게 대충 대답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거나 하셔도 좀 약간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큰 의미가 없어요. 다만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개발 업계에서 팩트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거 해야 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 누구보다 검토가 좋아야 되는 전문직인 이런 개발자들이 사실은 논문 하나도 제대로 못 보고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카더라 식으로 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걸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데, 뭐 어떤 경우는 엊그제 실시간 스트리밍 했었나? 특강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막 뭐 서울에는 뭐 수도권에는 자바로 개발 안 한다면서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시냐고. 수도권에서 엄청 많이 쓴다고, 대기업에서 많이 쓰는데 자바 안 쓴다고 하는 거, 누가 그런 소리 하고 다니냐고. 근데 제가 뭐라 그랬거든요, 방송 중에. 어떤 분이 채팅으로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그럴 정도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학생들이 하는 건지 헌업 개발자들이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헛소리. 그래서 바로 자코리아 딱 켜가지고 그 수도권에 있는 회사에서 구직을 하는 거 딱딱딱딱 보여드렸죠, 구인을 하는 거를. 얼마나 웃겼는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자바가 얼마나 점유율이 높은데. 자바 깔려고 다들 혈안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수요로는 1위에요 그 궁금하시면은 제가 특강했던 영상, 스트리밍 했던 영상, 최근 거 시어너가 최고라고 막 이런 영상이 있어요. 아무튼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상 보시면 이게. 근데 저는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좋아요. 왜냐면 저희는 일반적인 그런 학원처럼 이렇게
뭐 하나의 커리큘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거에 특화시켜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윈도우,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체제 프로그래밍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웹 프로그래밍도 하고, 이제 실시간 TCP나 UDP 프로그래밍도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다루고, 되게 종합적으로 다루고, 요즘은 인공지능이랑 빅데이터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좀 포괄적이라 어떤 걸 배워 오셔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C를 하고 오셔도 상관없고, 자바를 하고 오셔도 상관없고, 파이썬을 하셔도 상관없고, 그냥 뭘 하든 열심히만 해오세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개발 분야에서 뭐든 하시면 결국엔 나중에 다 도움이 돼요. 근데 이왕이면은 개발 쪽으로 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긴 해요. 뭐 딱히 루트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끌린 거 하세요. 둘 다 좋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팁노바 모집은 1년에 몇 번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팁노바 모집이요?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집 공지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돼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11월 모집 안내, 뭐 12월 모집 안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누르면은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청 안내가 뜨는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블로그에 오시면은 다이렉트로 블로그 보시면은 상단에 공지 있죠. 여기서 11월 모집 안내 누르셔도 되고요. 팁노바 홈페이지에 가셔도 여기 이렇게 버튼 중에서 팁노바 모집 안내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팁노바 11월 모집 안내 블로그, 팁노바 블로그에 올라온 게시물이 뜹니다. 그래서 이거 안내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12명 2클래스인데 3클래스로 5탄원에 고쳐야겠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매달 어떤 수업 클래스를 모집하고 며칠에 신청자를 받는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 주의사항이나 여러가지 이런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하셔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청강부터 하셔야 돼요. 청강부터. 아시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병특 보충력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뭐 저렴하게 보충력 갈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구피 지원 받아서 그냥 그니까 새로운 루트 하나 생각이 났는데, 구피 지원 교육 받아가지고 IT 산업기능 요원도 한번 그 이력서 같이 써보세요. 취업을 할 때 그냥 싸게 너무 비싸게 하지 말고. 그래서 IT 산업기능 요원을 빨리 끝내는 방법도 있어요. 실제로 그 여기 친구들 중에서 IT 산업기능 요원을 하면서 팁노바에 그 같이 다닌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너무 무리해가지고 이제 간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추류한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하긴 했는데, 기찬이가 그랬는데, 병행하는 거는 조금 추천하진 않는데 그래도 가능은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뛰어갈 수 있으면 가장 빠를 수 있잖아요. 군복무 끝나고 팁노바 와도 상관없잖아. 여기는 경력자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마 고려하셔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